안녕하십니까. 똑꼬구금입니다. 오늘은 백두산 천지 우리 역사 탐방 3일차 백두산 스파 경로를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와 금강 계곡입니다. 그 전에 어제 경로를 리뷰해 보면은 여기 이제 단동에서 신의주 맞은편 호산장성, 압록강 단교를 지나서 호산장성을 거쳐서 지나가면서 보고 뵀던 곳이 태평만댐입니다. 태평만댐은 어디냐면 수평댐 바로 밑에 있는 댐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5년 산성과 공개대항비는 마지막 날 볼 예정입니다. 단동에서 호산, 장성, 태평만댐, 수풍댐 거쳐서 저희들이 통화에 가서 자게 됩니다. 통화에 자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이쪽인데, 백두산은 이 해산 양강도에 해산이 있고 자강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양강도는 양강,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진 도라고 해서 양강도라고 합니다. 자강도는 좀 복잡한데 어떤 자비로운 강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이제 관람할 때 동파, 서파, 남파, 북파가 있는데 동파는 북한 지역입니다. 동파는 북한 지역이 이제 동서남북을 했을 때 이게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인데 요 경계선을 따라서 위에가 중국, 밑에가 북한인데 북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동파고 중국에서 갈 수 있는 코스가 여기 이제 북파 코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파 코스고 여기에 남파 코스가 있습니다. 남파 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파 코스, 서파 코스, 이 북파가 제일 장소도 넓고 사람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하루에 뭐 3만 명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이 제일 간 데가 서파 코스, 남파 코스는 최근에 개발됐다고 해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로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리면은 이 북파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스파 남파까지 올라면 그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부러 작정하고 안 한다면은 남파까지 다 구경하기는 힘듭니다. 맨날 며칠 지내면 모를까봐. 반대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북쪽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남쪽이고 이쪽에 이제 정군봉이 보이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원하고 여기가 백두대간이 이제 발원하게 됩니다. 제일 높은 곳 정군봉이 2750m, 2744배였는데 요새는 27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5호선 전개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새는 바뀌어갖고 37호 전개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호 전개비로 나온 거는 옛날 것이고 37호 전개비 나오면은 요새 그림입니다. 장군봉은 2750m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2744m로 배웠는데 6m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백두산 천지 주위에 봉우리 주위에서 제일 높은 곳이 장군봉입니다. 우리 어릴 때 배울 때는 병사봉이었는데 왜 장군봉이 되었는가? 사실 병사봉도 원래는 높은 말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장군 병사라는 낱말이 생기기 때문에 병사봉 하면 좀 어색합니다. 근데 원래는 병사봉이 아니고 병사봉입니다. 우리 한글이 발음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적어 놓으면은 병사봉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병사봉의 병사는 졸병의 병사가 아니라 이제 병마절도사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마절도사를 이제 줄여서 병사라고 하고 수군절도사를 줄여서 수사라고 하고 관찰사를 줄여서 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봉이 되었는데 요새의 개념으로 보면은 잘 안 맞다고 해서 장군봉으로 바꾼 듯합니다. 천지의 접근 경로는 북파, 서파, 남파가 있고 이제 북한에서 보면은 동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오늘은 서파이고 내일은 남파입니다. 백두산 천지는 이제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백두산 천지입니다. 대개 보면은 뭐 지난달에 못 와서 한 번 더 오는 그런 팀들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팀에도 2개월 전에 왔다가 못 보고 이번에 새로 합류한 팀 그 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파 코스와 서파 코스면은 북파 산문에서 이제 통제를 해서 여기 전용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와서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보고 내려와 또 장백폭포를 보는 코스고, 스파 코스는 맹 스파 밑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다 모여갖고 전용 버스가 태워줍니다. 태워갖고 중간에 한번 또 갈아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갈아타고 여기서 갈아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옆에 잠시 입을 세갖고 건강대에 거기 있게 됩니다. 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오래 기다리는 시간은 없지 싶습니다. 드디어 다음 아침에 출발해서 이 버스 환승센터에 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다 일로 들어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또 화장실에 보면은 이제 뭐 오줌을 흘리지 말라고, 일부 작은 걸음을 네가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문명이 크게 나간다, 뭐 그런 식의 소변기 위에 적힌 글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기 장소에 사람들이 줄 쭉 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가 있는데 뭐 엄청나게 긴 건 아니고 버스들이 한꺼번에 막 서너 대씩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한 대에 40명씩 타면은 이 사람들 금방 거의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정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환승센터 거쳐서 천지를 보고 금강회고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비도 오고 해서 그 센터에서 금강 지금 천지에 줄이 너무 기니까 금강회고 먼저 보고 오느라고 통제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일단 금강회곡부터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일단은 식당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비빔밥 중식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금강회곡 입구입니다. 장백산 금강대회곡이 있습니다. 줄을 쭉 서가고 몇몇 사람은 비옷을 입은 것도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 회곡들이 보이게 됩니다. 제일 끝에는 뭐 홍성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요 밑에 뜻이 남한의 원산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가는데 보시다시피 이 구름이 그 전까지 많이 있다가 이 약간 맑은 하늘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구름이 개의 같고 파란 하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행운입니다. 이것은 제가 찍은 셔츠인데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가마도 있습니다. 이게 1440계단입니다. 1440계단인데 쭉 이렇게 계단 폭이 보통 계단보다 좁기 때문에 사실 1440계단 여기 해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2~30분 하면 살살살 올라갑니다. 1000계단이 있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천지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 백두산 스파 코스를 가게 되면은 1442 계단이 있는데 힘들면은 가마 타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꾼들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권하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올라가는 계단이 뭐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가다가 여러 번 쉬어요. 여러 번 쉬는데 쉬면서 뭐 담배도 피우고 침도 뱉고 뭐 그렇게 아주 우아하게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표정도 뭐 힘든 표정이고 뭐 침도 뱉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못 걸어갈 사람이라면은 할머니 정도라면 한 80 넘은 할머니라면 모르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요건 뭐 메시지 전달하는 중간에 그런 쉼터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을 거쳐서 쭉 올라오면 드디어 천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지, 백두산 천지를 드디어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마치 완전히 그림처럼 이게 좀 멀리 있는 풍경인데 이 물결이 안 움직이고 하니까 완전히 뭐 그림을 하나 박제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림들 물길이 출렁거리지 않고 보이게 됩니다. 예. 사진 찍어 놓으면 이게 도대체 완전히 정적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대단한 그림입니다. 천지. 진지만 찍은 쇼츠 영상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구름이 이렇게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경한 1시간 정도 사이가 맑았다가 이 산 넘어서 이제 구름이 슬슬슬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맑은 하늘에서 천지를 볼 수 있다 하는 게 진짜 행운입니다. 실패한 다른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뭐 계절상 이 사람들은 4월이나 5월달에 간 것 같은데 4월달에 여는지 몰라도 아마 빠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열지 싶은데 재쏘수면 5월 말에 6월 초에 가도 눈이 많이 오게 됩니다. 날씨도 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은데 그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5월달 6월달 날씨 변화는 거의 안 보입니다. 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잠시 이렇게 노출되는 걸 보고 이제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면 거의 못 보고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려오는 시간에 이쪽 산등성에서 구름이 슬슬 이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슬슬 몰려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순환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인데 상층구에는 이렇게 사실 고원처럼 넓게 되어가고 길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그런 평야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저녁에 잠잘 곳에 가서 호텔에 도착하고 호텔 옆에 동네에 약간 연관은 아니고 식당 거리 정도 됩니다. 식당 거리 정도. 여기 맥주 한잔 시켜갖고 안주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서파를 받고 내일은 남파를 볼 건데, 이제 백두산과 천지를 좀 더 알아보면은 이제 백두산 전개비를 위주로, 이게 백두산 전개비 그다음에 천지 역사가 뭐 그 정도 오래됐지만은 기록으로 주로 된 게 이제 1712년이라고 합니다. 숙종 때 이런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우리 땅이라고. 근데 이제 쭉 지내다가, 그러니까 명나라 때는 명나라가 요하 요동을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청나라가 되고부터는, 청은 우리 이쪽에 만주 그쪽에서 내려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1883년에 청나라와 조선은 비석을 다시 조사하여서 서위 압록, 서쪽으로는 압록강이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했는데, 이 토문강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토문강, 우리는 이 두만강이 따로 있고 토문강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이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북간도에 많이 갔기 때문에 이 토문강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알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주의 철도를 개설하려니까 그 대가로 이쪽에 있는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문이 두만강이라고 이제 청의 주장을 일본이 수용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문강은 송화강 우에가 토문강이다 얘기하고, 중국은 그게 아니고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일본 때문에 이쪽 중국의 주장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962년 북중 국경 협정으로 또 약간 협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옛날에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이제 천지 옆에 전기비를 어디에 설치했다고 이런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지고 백두산 전기비 터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터만. 터 앞에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비석을, 표지석을 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동파, 동쪽 경로, 북한의 동쪽 경로인데, 동파의 주차장 바로 끝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8년 지도에는 이 간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내가 있는데, 1911년 3년 사이에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날아가서 간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간도 협약이 1909년에 이제 청일 양국 간에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비석도 1931년 만주사변 당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백두산 전개비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백두산 전개비는 이제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 갖고 그리는 거고, 현재로서는 백두산 전개비 자체가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3일차 백두산 천지 방문을 봤고, 다음 백두산 전기비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3일차 끝내겠습니다.